이윤희 29세 이화여대 통계학과와 미술학을 6년간 복수 전공하고 2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했던 장래가 촉망받는 여대생이었다. 졸업 후 동물을 좋아하던 이윤희 씨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수의학을 중심으로 접목시키고자 했으며 서울 편입학원을 다닐 당시 K군을 만났고 이후 이윤희 씨와 K군이 전북대에 나란히 편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6월 3일) 새벽 12시 50분경 과외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던 이윤희 씨.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사내가 가방을 낚아챈다. 제 가방을 가져갔어요. 근처에 있던 두 남성분이 오토바이를 추격했다. 추격은 했으나 골목길에서 놓쳐버렸다. 정말 폰이랑 가방하고 다이어리 다시 사야겠네. 윤희 씨는 메신저로 언니랑 동창들에게 날치기를 당했다고 연락합니다. 새로 산 다이어리에 다시 메모를 합니다. (2006년 6월 5일) 실종 전날 윤희 씨는 깜빡하고 집에다 메모지를 놔두고 왔다고. 학과 후배랑 집으로 함께 가서 메모지를 찾아서 다시 나온다. 언니 찾았어? 응, 나가자. 2006년 저녁 9시경 종강 총회 호프집 전북대 수의대 수의학과 4학년 이윤희 씨는 학과 종강 파티, 일명 쫑파티가 열리던 2006년 6월 5일 월요일 밤 10시를 지나 자정을 넘어 2차 노래방을 가기 전 2006년 6월 6일 화요일 새벽 2시 20분쯤 종강 파티 장소인 호프집을 나온다. 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맞은편 건물에서 나온 뒤 실종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윤희 씨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후부터는 모든 사건의 스토리가 K군의 진술에 의해서만 사건이 전개됩니다. K군의 진술. 여기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K군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종강 파티 도중 화장실을 다녀온 윤희 씨가 너 화장실 따라왔니? 아니, 내가 왜 따라가? 주변을 살피던 윤희 씨는 야, 자리 좀 바꿔줘. 맞은편에는 수의학과 교수가 앉아 있었다. 그 교수는 윤희 씨에게 호의적이었으며 자신의 자녀를 윤희 씨가 과외를 하고 있었다. 오빠, 나랑 윤희 언니랑 발에다 주고 가? 그래. 이후 시간이 흐르고 K군의 진술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자 교수님이 계산하시는 거 보고 나섰거든요. 다른 애랑 같이 나온 게 아니라 저랑 윤희만 따로 나왔어요. 딴 때는 항상 집 앞에까지 발에다 줬거든요. 윤희 가방을 들고 따라갔어요. 전화 안 받네 먼저 갔나? 집 근처에 도착할 때쯤 그날은 가방을 달라고 하더니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제가 들어가는 모습만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저도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6월 6일 현충일이자 휴강일이었습니다. 6월 7일 윤희 씨가 결강할 때 K군도 결강을 했습니다. K군은 오전 수업을 결강했으나 낮 12시 이후 교내에서 목격되었고 이른 오후 친구와 술을 마시고 저녁 7시경 이윤희 씨 원룸 앞을 지나갔고 당시 불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참고로 K군의 원룸은 이윤희 씨 원룸과 도보로 5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이윤희 씨가 이틀 연속 결강했다.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은 친하게 지냈던 실습조 4명이서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이윤희 씨 집 유리원룸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원룸 내부에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리고 건너편 원룸 빈 공실에서 윤희 씨 원룸이 내려다 보입니다. 창문이 열려있고 방이 어지럽혀 있는 걸 보고 불안함을 느낀 학우들은 윤희 씨 친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윤희가 이틀 동안 보이지가 않는다고, 지금 집에 왔는데 문도 잠겨 있고 건너편에서 봤는데 집안이 엉망이라고, 통화 후 문 따고 들어가도 되나고. 언니 윤희 언니가 이틀 동안 학교도 안 나오고 보이지가 않아요. 문도 잠겨 있고 문 따서 들어가 볼게요.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낮 12시 50분경 경찰과 소방서에 동시 신고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팩트. K군은 윤희 씨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경찰 소방서는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꽃다발이 널브러져 있고 강아지들 배변 냄새와 흐트러진 방이었습니다. 경찰은 별일 아닌 것처럼 남자친구랑 여행 간 거 아닌가요? 별일 아닌 것 같구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4명의 학생 중에 2명은 실종 신고하러 덕진지구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따라 나섭니다. 정말 한심함의 극치입니다. 사건 현장 보존을 하고 폴리스라인을 쳐야 했는데 이 사건의 가장 큰 상황이 여기에서부터 꼬이게 됩니다. 디양의 진술, 방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꽃다발 말린 거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그렇게 했는지 싸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K군은 왜 이틀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았나? 윤희 씨를 좋아했다던 K군은 왜 찾으려고 신고도 하지 않았나? 나머지 2명의 학생은 여기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듭니다. 남아있던 2명은 K군과 D양이었습니다. 집안이 지저분해 보이니 조금 있다 윤희 부모님이 오시면 놀라실 건데 청소를 하자고 합니다. 경찰들도 어떠한 전달도 없었으니 아마도 K군이 하자고 했을 겁니다. 조금 있다 윤희 부모님 오시면 놀라실 것 같은데 청소 좀 해두자. K군은 대걸레로 청소하고 20리터 쓰레기 봉지에 무언가를 담아서 버렸다. 또한 차상도 함께 버린 걸로 추정이 된다. D양은 청소하던 중 세탁기 안에서 수건 4장과 속옷 팬티 1장 이외에 더 많은 빨래감이 있었다고 한다. 청소 후 빨래감이 없어졌다고 진술함. 찻상은 종강 파티가 있던 5일에 윤희 씨와 함께 집에 방문한 제이양이 찻상이 있는 걸 확인한 바 있다. 언니가 수술에 관련된 자료를 찾으러 갔었어요. 그거 챙기는 동안 저는 방에 작은 상에 씻지 않은 컵이 있어서 그 컵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기다렸어요. 이렇게 진술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 실종 신고를 한 2명의 학생이 도착했고 함께 거들던 중 제이양은 세탁기에 빨래감을 보게 된다. 분명 D양은 세탁기에 수건 4장과 속옷 팬티 1장 외에 다른 세탁물도 있었다. 제이양이 본 세탁물은 수건 4장과 속옷 팬티 1장이었다고 한다. 얘는 이렇게 적은 것도 세탁기 돌리나? 했다고 말하였다. 그 외의 세탁물은 누가 버렸는가? 저녁이 되자 큰 걱정을 안고 윤희 씨 부모님과 언니가 도착했습니다. 노심초사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언니는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베란다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하곤 윤희가 가끔 스트레스 받아서 핀 거거니 하고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혹시나 컴퓨터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몰라 컴퓨터도 켜서 확인해보고 분주하게 살펴봅니다. 윤희 씨 아버지는 사라진 찻상과 망치가 없다며 주변을 찾아보던 중 일주일 뒤 원룸 폐가구더미에서 찻상을 발견했다. 끝내 망치는 찾지를 못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안타까운 기다림은 끝날 줄 몰랐다. (6월 9일) 이윤희 씨 계정으로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접속 기록이 발견되었음에 불구하고 꼼꼼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개인적으론 K씨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K군의 진술과 경찰 조사에 따른 사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종날 상황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된 날로부터 4일이 경과가 된 날입니다. 의심이 아주 많이 가는 사람 K군, 그 다음 교수가 만약 성추행을 했다면 합의를 보던지 어느 정도 대화가 있었겠죠. 살해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발발이는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촉이 많았고 마지막 목격자이고 함께 한 시간이 많으니 이게 기본적인 수사겠죠. K군의 그날 있었던 행동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희 씨가 날치기 당한 날, 전 왜 자꾸 K군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 범행인 것 같지 않나요? 과외 끝나는 시간대, 그리고 장소. 요 놈만 잡았어도 실종은 안 됐겠죠. 날치기 당하고 나서 윤희 씨와 K군은 핸드폰을 같이 찾으러 다녔다고 하더군요. (2시 20분경) 나갔다고 K군이 진술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K군만 아는 진술 내용입니다. 그 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윤희 씨가 먼저 자리를 떠난 것 같은데 K군이 뒤따갔겠죠. 그날 호프집에서 옆 건물에 살던 B양이 윤희 언니랑 같이 데려다 달라고 해서 안 보여서 40분쯤에 전화를 걸었는데 언니랑 같이 발에다 달라니까 먼저 갔나? 전화 안 받네. 가던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윤희 씨가 따라오는 걸 견제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원룸으로 다급하게 들어가서 긴 시간 동안 못 본 댕댕이들 베란다 문을 열어주고 잠시 인사를 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성추행 112를 검색을 합니다. 그때가 새벽 2시 59분입니다. 약 2분가량 훑어보던 순간 문 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누굴까? 방에서 큰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성폭행, 강아지들은 안면식이 있던 사람이라 큰 짓은 없었을 듯합니다. 다만 몸싸움 도중 짓기는 했을 건데 또는 몸싸움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취제, 빠르게 제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입고 있던 신발, 유닛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세입자들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송 인터뷰 도중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세입자들이 알았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K군은 이윤희 씨와 서울에서 같은 편입학원을 다녔습니다. 둘인 그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거죠. 이윤희 씨 따라 전북대로 편입했습니다. K군 수첩에는 나의 공주님이란 표현과 이윤희 씨 머리카락을 보관을 했다고 하던데 스토커 기질이 있어 보입니다.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생깁니다. 사랑이 뜻대로 안 되면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날 술도 마셨고 불끈 뭔가 타올랐겠죠. 기필코 오늘은 범하겠다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 새어나갈까봐 단단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K군의 성향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이 아니므로 꼼꼼하게 과거의 행적을 살폈어야 했습니다. K군이든 제3의 인물이든 원룸 안에서 사건이 벌어져서 실종이 된 것 같습니다. 유기 가능성이 커 보이죠.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수상합니다. 제3의 인물이라면 타이밍을 그렇게 잘 맞출 수가 있나요? K군이 바래다 줬다는데 제3의 인물이 그랬을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잡범하고 성추행범들이 바글바글했다고는 하지만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원룸 안에서 증거가 안 나왔는데 청소를 해서 없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살인으로 간주할 때 아마 목 졸려 죽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흉기를 사용하면 혈흔이 어디에서든 발견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를 하려고 이동을 했을 겁니다. 메고 가든 업고 가든 K군의 집은 윤희 씨 집에서 5에서 10분 안쪽 거리에 있죠. 그리고 윤희 씨는 평소에 컴퓨터를 잘 안 끄는 습관인데 그날 컴퓨터가 새벽 4시 21분에 꺼졌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면 강간 미살의 시간상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윤희 씨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K군은 윤희 씨가 사라졌는데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7날 오후에 학교에 가서 친구랑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거겠죠. 저녁에 지나가는 길에 윤희 방을 봤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8일날 왜 굳이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간 건지 혼자 가도 되는데 안 그런가요? 좋아했던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데 저렇게 태평할 수 있는지 저 같으면 바로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연락 두절 반나절만 지나도 걱정이 되는 건데 비밀번호도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하고 있었을까? 비밀번호는 예전에 윤희 씨가 본가에 갔을 때 집에 서류를 급하게 꺼내야 한다고 해서 K군에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장거리 일이 생겨서 갈 땐 강아지도 맡아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집에서 족발도 같이 먹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희 씨 원룸 건너편 건물 빈 공실이 있는데 거기에선 윤희 씨 원룸이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윤희 씨를 보기 위해 누군가가 지켜봤을 것 같은데 누굴까? 거기에 담배꽁초가 있었다고 했는데 또 경찰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정리했다고 하네요. 진짜 머저리도 저런 머저리들이 또 있을까? 방이 난장판이고 사람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청소를 다 할 생각을 했을까? 의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길도 없는데 발을 동동 굴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찾으러 돌아다녀도 부족할 시간이 돼 세탁기도 돌리고 짐을 한 보따리 싸서 버리고 또한 K군은 쓰레기 봉투 더미를 바로 앞에 버리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날치기 당하고 나서 새로 구입한 다이어리. 실종 날 다이어리는 사라졌고 일주일 뒤에 수술실 1층에서 다이어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미 윤희 씨는 실종이 된 상태죠. 실종 이후에 윤희 씨가 다이어리를 놔두고 올 상황이 아니죠. 생사 확인도 안 되는데
만약에 윤희 씨라 쳐도 윤희 씨는 2층에서 실습을 했기 때문에 1층하고는 무관합니다. 윤희는 2층에서 실습을 합니다. 1층에는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발견을 누군가가 제보를 했는데 이후 방송에서 제보한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두 분 다 다이어리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본 적이 없는데요. 다이어리 신고했다는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럼 다이어리가 있다고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K군. 윤희 씨는 컴퓨터 끄는 습관이 없고 그냥 계속 켜두는 습관인데 실종날 2시 59분에 검색을 했잖아요. 성추행 112 그리고 새벽 4시 21분에 컴퓨터 종료를 하죠.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사용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실종 당일 날 청소하던 날에도 2시 18분경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날 경찰이 켰는지 누가 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K군이 켰겠죠. 아마 앞전에 네이트온에서 윤희 씨와 대화한 내용 및 여러 가지가 삭제가 되었겠죠. 증거는 하나씩 사라져만 갑니다. 매달 11일, 12일에 동물사체 폐기물 업체가 와서 수거하고 화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포장해서 테이프를 딱 쳐서 거기까지가 동물병원에서 해야 할 의무예요. 뜯지도 못하고 그냥 그 박스 포장되어 있는 그대로 소각장으로 들어가요. 평소 30에서 40kg 정도 폐기를 한다고 하는데 12일 그날은 110kg이었다고 합니다. 윤희 씨가 실종된 날은 6일, 5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수의학과 학생들은 동물 해부 시술을 합니다. 윤희 씨 원룸하고 수의학 동물병원 거리는 10분 거리입니다. K군의 집에서 더 가깝습니다. 여기가 가장 소름이 돋네요. 지도를 보시면 윤희 씨 원룸에서부터 모든 사건이 반경 1km 내외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10십자를 그려보겠습니다. 가운데가 어디인가요? 윤희 씨 아버님은 최면 수사 촉구를 매일매일 시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감이 무뎌지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흐려질 때고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라면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요? 또한 어떤 질문이 오고 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머저리들. 내가 좀 살아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오늘 마지막 수업을 받는 자리가 돼요. 너무 아쉽고 또 마지막까지 수업을 잘 마치고 돌아가는 다른 동료 학생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려고 왔습니다. 잘 살고 있냐?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 그리고 나는 너무 춥고 너무 아파.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말 잡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간절합니다. 날치기를 한 사람도 사건 중심의 동일 인물인 듯합니다. K군은 종강 파티에서 윤희 씨 뒤를 따라가 집안에서 강간을 하고 살해유기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 씨는 어디에 유기를 했나? 동물사체 폐기물에 실려가 화장이 되었는가? 아님 인근 저수지인가? 사건이 그렇게 어렵나? 너무 쉬워 보이는데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범인을 못 잡았을까요? 현재 증거가 없어서 재조사를 한들 지금까지도 범인을 못 잡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 K군 그전의 동선과 성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 주변 동기들의 최면 수사 협조를 해서 그날 종강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술자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면제 및 마취제 휴대나 사용 여부, 수의학과 동물병원도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해보고 주변 인근 저수지도 수색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전주발발이 연쇄성폭행범, 특수강도강간죄, 살인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몹쓸 죄를 저 세상을 떠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가족들에게 남긴 채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희 씨와 사건에 관련성이 있나 조사 및 취재 중 인터뷰는 거절하였고 2009년 9월 19일 전주교도소에서 목매 자살합니다.
그만 나 좀 놓아줘. 집에 갈래.